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3회차 축생픽 및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축생픽이고요.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일단 제가 최종픽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당만 보고 이제 국내 배당을 보지 못하고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 위주로 조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력 위주로 조금 참고를 하다 보니까 최종픽은 정배가 좀 많은 편이고, 이 좌측에 있는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축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제 생각이나 타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동일 승무패 동일 배당에 있어서 승무패 확률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서 종합한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축생픽 자체가 적중률은 가장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액으로 가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번 회차 이변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회차에서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픽이고요. 이 축생픽, 독식픽, 그리고 최종픽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하시고 본인만의 픽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최종픽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울산 대 인천 경기인데요. 일단은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는 울산의 승이고요. 투표율이 90%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배당이 좀 많이 몰린 배당도 그렇고 좀 투표율도 많이 몰린 경기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울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철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홍철 선수가 수원 때부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100%의 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보다는 그 다음 주에 있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상을 하시고, 일단은 아마도 설영우 선수나 뭐 데이비슨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길라스 선수가 왔고 일단 감독이 이만석 감독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두 팀을 봤었을 땐 작년에 울산이 1위고 인천이 12위였을 때 인천의 홈에서 울산이 비기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변 자체는 인천이 홈이었다는 점과 홈에서 그런 관중들 이런 관중 버프가 있었던 그런 인천이었고,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작년의 울산과 지금 올해 울산은 전력부터 이제 조금 다르고요. 또 지금 울산은 지난 경기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 화풀이 대상이 이제 인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투표율이 90%가 넘어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보다는 단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좀 투포를 가기에는 약간은 그 폴더 자체가 좀 아까운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경기력이나 이런 배당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땐 울산의 단통 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배당에서는 승패 쪽이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나오는 경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일단 주중 컵 대회에서는 이 부산이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지금 부산의 결정력을 봤었을 땐 이 강원 상대로 득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더라도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의 좋은 점은 김승준 선수가 임대로 왔다는 점은 좋긴 하지만 지금 강원이 3연패인데 이 3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컵대회 제외하고 이제 리그에서 3연패인데 4연패의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강원이 흔들렸던 계기는 고무열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 흔들렸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 포항전에서도 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제 경기 자체가 포항 쪽으로 기울어지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고무열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이 되면서 강원에게 있어서 좋은 점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자체는 강원 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최종픽에서는 승무로 갔었지만 이 경기에 투픽보다는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단통으로 간다면 강원의 승보다는 두 팀의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0대0 무승부 또는 1대1 무승부가 나올 확률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산이 쉽게 지지 않는 이런 대구 상대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대구 상대로도 무승부를 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땐 또 부산이 무승부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슈퍼매치고요. 수원은
이제 홈에서 전적이 다 다른 모습이 있고 직전에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적으로 봤었을 때는 승무 쪽 이제 수원 사이드죠. 수원 사이드가 맞다라고 그런 보이는 패턴이고요. 일단 홍철 선수가 이적을 했고 영균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해요. 지도자 연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에게 마이너스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끊었다라는 점, 그리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스마르가 복귀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땐 원정에서 연패를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의 상대가 수원인데 지금 서울이 저는 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팀의 경기는 지금 두 팀 다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경기 자체 지는 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서울이 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경기력 그리고 이런 홍철과 영균에 빠졌을 때 팀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서울 사이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승패, 국내 배당에서는 승패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수원 사이드 쪽인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는 이 서울이 원정인 서울이 정배를 받았고요. 해외에서는 홈인 수원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좀 해외에서는 수원 쪽을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기훈 선수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무승부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게 조금 생각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최종픽과 동일하게 이 수원 패로 봤고요. 영균 선수가 없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울의 이 오스마르 선수의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 또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도 생긴 그런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 쪽을 보고 있고요. 뭐 이 경기는 뭐 서울 쪽이 맞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 승보다는 이 서울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뭐 서울의 전력 자체가 이 복귀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원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서울 자체가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한 골을 넣고 지켰을 때 이 서울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수원이 서울이 이제 한 골 넣고 잠근다면 그 수원 자체가 그걸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서울을 봤을 때 이런 서울의 불안한 수비 자체는 그런 이 셰필드 축구를 센터백이 이제 공격 가담을 했었을 때 그런 그 역습에서의 뒷공간을 내주는 부분들이 불안했지만 한 골을 넣고 지킨다면 저는 서울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원의 단통 패로 갔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배당 자체는 국내에서는 패배당 그리고 해외에서는 무패 브라이턴 사이드 쪽이고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가 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노리치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땐 이 강등 버프 자체가 약간 뭐 분데스리가의 파더브른처럼 잘해야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승부 쪽으로 최종 픽을 갔었는데 브라이튼의 결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노리치의 수비로는 이 브라이튼한테도 조금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방에서의 코널리나 무페이 이런 선수가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노리치가 크로스 공격이 약한데 브라이튼은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노리치의 단통 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배당 자체는 국내에선 승, 해외에서는 조금 무패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승 쪽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레스터가 2연패를 하고 있어요. 2연패를 하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2연패를 하고 있지만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벤테케 선수가 복귀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라인을 좀 내리고 좀 단단하게 갖춘 상태에서 이 역습 카운터를 크리스탈 팰리스가 노린다면 이런 자아 그리고 벤테케 아이오 이런 3인방을 봤을 땐 지금의 레스터 상태로는 조금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스터가 좀 흔들리는 부분은 히카르도 페레이라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이면서 그 우측에서의 공격에서의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레스터가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승무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긴 한데, 또 레스터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레스터를 믿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이 경기는 지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을 추천을 드린다면 그래도 레스터 단통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6번째 경기입니다. 배당 자체는 승인데요. 이 경기는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입니다. 사실 이 EPL을 봤었을 때 6번과 8번 둘 중 한 경기는 둘 다 투표율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둘 중 한 경기는 이변이나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땐 지금 최근에 워낙에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맨유와 최근에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한 첼시를 봤었을 땐 이 첼시 쪽이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 첼시는 조금 이변 자체가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변 자체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 본머스가 프레이저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프레이저가 떠나면서 떠나진 않았는데 이제 계약 자체가 종료가 되면서 경기에 뛰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보머스에서 노릴 수 있었던 건 역습에서의 한 방인데 지금 특색 자체가 없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킹 선수 한 명에게만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보머스인데 지금의 맨유 수비진을 뚫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유의 지금 포그바, 이 페르난데스가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맨유의 단통 승을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투픽으로 가는 거는 이 폴더가 아까운 경기입니다. 이 맨유에 바치는 건. 근데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땐 이 경기는 너무나도 맨유 쪽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맨유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본머스가 세트피스가 좋은 편인데 맨유가 의외로 세트피스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린데로프 쪽.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봤을 땐 뭔가 본머스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맨유에게 조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또 강등버프가 발휘가 돼서 한 무승부 정도까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가능성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바쳤고요. 맨유 자체가 승리하는 게 맞습니다. 승리하는 게 맞는데 축구 자체는 뭐 맨유가 퇴장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약간을 생각을 해서 너무 맨유처럼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일단 승무패 확률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 경기력 자체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종픽에 무승부를 갔었고, 또 경기력은 뭐 울버햄튼이 약간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승부를 갔었던 부분은 지금 울버햄튼이 3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울버햄튼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두 팀 울버햄튼과 아스날 둘 다 무승부가 많은 편이어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무승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신다면 애매하시다면 승무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스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아스날의 수비 자체가 저는 울버햄튼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울버햄튼의 폼을 봤을 땐 약간 K리그의 대구처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아스날이 주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스날이 주도를 한다면 뒷공간 카운터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스날의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또 승리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경기입니다. 첼시 대 와포드 경기인데요. 이 경기 자체는 일단은 뭐 국내 배당에서는 무패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일단은 첼시 쪽의 승리 쪽을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기 투표율이 많이 몰렸고 이변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와포드가 지금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수도 있고 첼시가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웨스트햄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결국엔 득점 자체는 페널티킥 한 방, 그리고 프리킥 한 방, 두 골 다 윌리안의 그런 데드볼 상황에서의 득점이었기 때문에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에브라함 선수가 이 공간이 없었을 때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와포드가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임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첼시가 과연 그것에 있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와포드가 첼시의 그런 뒷공간을 놀릴 만한 선수가 사르 선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첼시가 지난 경기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맨유와 승점 차이가 챔피언스 리그를 두고 봤을 땐 4위 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밑에서는 울버햄튼 자체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 첼시가 꼭 잡아야 되는 경기고, 첼시가 이 경기에서는 와포드의 수비를 봤을 때는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포드의 수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뭐 첼시가 비록 전경기에서는 패배하긴 했지만 3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첼시가 이기거나 아니면 비겼더라면 조금 이변을 봤을 텐데, 첼시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을 보지 않고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상주 대 전북. 국내 배당은 패배당이고요. 해외 배당을 봤을 때는 무패, 전북 사이드죠.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뭐 상주가 최근에 연승을 하고 전북 역시 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주가 전북 상대로 약하고, 또 전북 자체는 이런 강팀, 결국에는 뭐 경기력이 어떻든 간에 이기는 팀이 강팀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겨내는 모습에 있어서는 전북이 강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주 역시 꾸역승을 최근에 해나가면서 이렇게 득점을 냈었는데, 상주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봤었던 모습은 수원과의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승부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상주 자체도 약간 키퍼 자체도 조금 시간을 끈다라기보다는 굳이 공격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서 무승부만 해도 만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서, 또 상주가 최근 경기들은 다 꾸역승이었기 때문에 전북 상대로 그 후반 막판에 득점을 하는 게 전북의 수비진 상대로는 조금 불가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전북 상대로 꾸역승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또 그렇게 안일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전북이 오히려 꾸역승을 할, 또 그런 꾸역승의 DNA가 또 발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상주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이 배당 자체는 국내에서는 조금 무패가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승패가 조금 나눠지는 경기처럼 보여요. 저는 이 경기 최종 픽에서는 지웠었는데, 생각을 조금 해보다가, 이 경기는 지금 포항의 배당이나, 뭐, 구매율이나, 뭐, 투표율이나, 이 포항 쪽을 가리키고 있고, 또 두 팀을 봤었을 땐 이런 성남에서의 이창용, 그리고 최지묵, 특히나 최지묵보다는 이창용 선수가 이런 수비에서의 그 공백이 굉장히 또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창용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는 그런 성남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상호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의 그런 포항의 흐름을 봤을 땐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차라리 지우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남 승을 가져가고 싶지만, 이런 배당이나 구매율이나 투표율을 봤었을 땐 포항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상호가 들어오더라도 이 포항의 최근에 좌우측 풀백, 또 오범석 선수까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그래도 좌우측 사이드백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성남의 단통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경기입니다. 배당 자체는 승패 배당이에요. 자, 일단은 상황 자체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윌리안 선수가 징계로 이제 못 나오고요. 대구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중 대회, 컵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돌렸어요. 근데 이런 대구의 좋은 분위기, 한 번쯤은 약간 뒤통수를 칠 때가 많거든요. 지난 시즌에 대구도 그랬고, 지금의 대구의 폼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경기 단통으로 간다면 당연히 광주의 단통 패를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뭔가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고, 또 처음에는 이 경기는 무패로 가면 대구 사이드로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의외로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 광주가 카운터 한 방으로 두 팀 다 카운터를 때리기 때문에 이 대구가, 이 광주 자체가, 광주도 이런 울산 그리고 전북 상대로 선전을 했었던 그런 수비진이고 또 역습 카운터도 좋았었기 때문에 이 대구가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구가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조금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적으로 낮추고 잠근다면 대구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낮춘 라인을 낮춘 팀들 상대로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웠고요. 투픽으로 가신다면 그래도 무패 쪽을 추천을 드리고, 단통으로 가신다면 광주의 단통 패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벌리 대 셰필드. 배당 자체는 비슷해요. 저는 이 경기 일단 토트넘에게 이 셰필드가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진다면 지금 셰필드가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 셰필드가 4연패인데 5연패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무패 쪽으로 벌리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셰필드가 뭐 토트넘을 잡았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정적으로도 조금 불리하고 셰필드의 축구 자체가 팀 단위 축구이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저하도 벌리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벌리의 역습 자체가 날카롭지 않고 이 셰필드가 역습에서의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벌리 자체가 날카롭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셰필드가 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셰필드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 경기 투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벌리의 무패 쪽으로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일단 폴더 자체가 없고 이 경기 단통으로 간다면 벌리의 패보다는 최근에 벌리의 분위기 자체도 좋기 때문에 두 팀 다 무승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셰필드도 그렇지만 두 팀 다 그래도 무승부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는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웨스트햄 경기인데요. 국내 배당에서는 뭐 확률이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뉴캐슬 사이드입니다. 저는 이 경기 지우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우려고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웨스트햄 자체가 첼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긴 하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그 수비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고, 또 뉴캐슬이 지금 웨스트햄의 수비를 봤었을 땐 이런 웨스트햄의 역습에서의 조금 역습에서의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뉴캐슬이 이런 역습을 봤을 땐 알미론 그리고 이런 우측에 있는 그 좌우측에 있는 알미론과 막시맹을 활용을 한다면 웨스트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많이 불안한 부분은 뉴캐슬이 잘하는 축구는 이런 강팀과 경기를 했을 때 끈끈한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그런 뉴캐슬의 수비, 그리고 역습 카운터 또는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으로 꾸역승을 하는 팀인데, 이 웨스트햄 상대로 라인을 내릴 것 같진 않거든요. 뉴캐슬이 경기를 주도한다면 뉴캐슬의 수비진의 주력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카운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카운터에 조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만약에 폴더가 여유가 있었다면 이 경기를 지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를 지우지 않는다면, 단통으로 간다면 뉴캐슬의 승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배당 자체는 국내에서는 패배당, 해외에서는 승패, 사우스햄튼 승, 그리고 맨시티의 패의 배당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승패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맨시티가 역습을 당할 때 그런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의 데닝스, 뭐 레드먼드, 부팔, 굉장히 또 공격진의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오히려 맨시티가 이변으로 패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맨시티가 동기부여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는 맨시티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좀 들었고요. 배당 자체도 조금 낮게 책정이 됐고, 맨시티 자체가
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의심 없이 단통 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이런 독식픽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울산으로 갔고요. 두 번째 경기는 동일하게 무승부. 세 번째 경기는 제가 다 수원승을 가지 않았었는데 수원승을 간 이유가 일단은 영기훈 선수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오히려 영기훈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 안토니스 선수가 들어오면 이런 킥력이나 아니면 이런 활동량적인 부분에서 영기훈 선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원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뭔가 수원이 패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뜬금포로 승리를 하는 그런 이번 시즌 성남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뭔가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수원의 승으로 갔고요. 네 번째 경기는 노리치의 패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레스터 승, 여섯 번째 맨유 승, 일곱 번째는 무승부의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여덟 번째 경기는 이변으로 가져갔을 땐 첼시 와포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승무로 가져갔고요. 아홉 번째 경기는 전북이 의외로 패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승패로 갔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성남의 승으로 제 생각대로 가져가 봤고요. 11번째 경기는 무승부의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갔고요. 12번째 경기는 셰필드의 승을 가져가 봤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조금 뉴캐슬의 단통 승을 가기엔 좀 불안해서 무승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승부로 갔고요. 14번째는 맨시티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즐거운 주말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